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낙폭이 심해지고 있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오늘 양대 증시가 5% 넘게 빠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의 낙폭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앞으로는 좀 주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오늘 시장을 바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죠. 블랙 먼데이입니다. 8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12분 만에 발동이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출렁거림이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종일 양대 증시는 낙폭을 전혀 축소하지 못한 채 5%대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더 크게 빠진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국내 증시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도 불안한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부터 9일까지 산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무역 대표부와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5%라는 관세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오늘 전반적인 수급을 앗아가는 곳은 정치 테마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6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치 인물과 관련된 종목들도 강하지만 정책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코나아이가 27%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테마주가 시장에 강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 종목들을 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정치 테마주와 다르게 진짜 실력으로 인증받은 종목이 바로 ABL 바이오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한 채 마감에도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ABL 바이오 마치게 되었는데요. 기술 수출 계약이 좀 실행이 됐습니다. GSK와 영국의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오늘 시총 기준으로 17조 기준이라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ABL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까지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는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주식 강좌까지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시작부터 힘이 쭉 빠지는 증시였습니다. 양대 증시가 5% 넘게 밀렸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 사실 뭐 다 보시는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보는 중에 좀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사실 뭐 보기도 싫을 정도로 조금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락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블랙스완 위기 때처럼 폭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거냐 이게 사실 시장 참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기에 빠지면 더 낫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더 반토막이 날지언정 그렇게 되게 되면 경기가 부러지면은 유동성 공급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유동성 파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도 금방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97년도 이후 그 외환위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이제 외환 보유고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그 IMF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양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08년도 때는 사실 MBS 구조화상품 문제입니다. 이게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행들이 빚을 다 떠밀어 받으면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물론 그때 정부들이 다 빚을 변제를 해줬습니다. 미국 정부에서요. 그리고 이제 20년도 때는 되게 평화로운 와중에 갑자기 모르는 질병이 터져가지고 글로벌리한 질병이 터져가지고 공급망이 정말로 다 막히는 상황 그러면서 경기 위기가 왔었던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정도의 어떤 경제가 파괴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느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시장이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저는 많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하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꺾일 조짐이 보인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관세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조금 공포가 좀 큰 정도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많이 밀린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기회로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그 관세 스탠스는요 장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당연히 임기 내에 철회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시간 벌기용이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조업의 부활,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는 못하죠. 근데 회의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간에 지지율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간 선거가 26년도 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을 우리가 조금 끌어올리지 못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의석을 다 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졌을 때는 단기간 안에 어쨌든 이런 성과에 대해서 가시화를 보여주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급격하게 조금 선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관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적인 그런 흐름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길게 봤을 때는 4월이 좀 저점이 될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실 항상 뒤에 돌아보면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조금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일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오늘도 제가 잠시 후에 기법 강의 드릴 거예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나눠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방송 말미에는 공략이 가능한 종목,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까지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전역에서도 하루에 1,300건이 넘는 무더기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중심이 된 키워드 한 개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챙겨볼 수 있는 블랙 먼데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사실 오늘은 하락한 종목들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장이었어요. 블랙 먼데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일단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라는 점이었는데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발동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내일 시장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보면은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어떤 사이드카가 벌어지면은 그 근처가 금방이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2018년도 10월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도 한번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 브렉시트 때도 한번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나서
그때 저점을 찍었었던 적이 있고요. 작년 8월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무역 상대국의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이제 거의 맞보복 조치죠. 34%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 중국도 미국 수입산에 대해서 34%를 또 이제 맞보복 조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20%에서 40% 통화 절하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할 줄 알았는데 맞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은 유럽 연합과 중국을 트럼프가 잡아내지 못할 거다. 이런 이제 정치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을 좀 빌리면 이게 조금 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다. 근데 수술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천재일지 괴짜일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이제 금융 시장은 지금 패닉 상태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긴 합니다.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좋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환율이 또 올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장기 국채,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3%대까지 떨어졌는데 환율은 다시 올라가지고 1,470원대를 또 찍고 지금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러냐면 항상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컬 통화보단 기축 통화로 가지고 있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구매력이 손상되는 것은 네. 똑같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전통적으로 항상 좀 달러로 조금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지금은 좀 절정에 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채금리 떨어지는데 환율까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저점에 매우 가까워졌다라는 또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강경한 관세 정책이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을 거냐? 사실 이게 가장 큰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은 지난주에 고용 지표는 우선 잘 나왔어요. 선방을 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지 않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고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경기 지표는 점점 꺾이는데 물가는 쉽게 안 꺾인다는 거예요. 이런 스태그 상황이 왔을 때를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어떤 그 블랙스완 위기급의 폭락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뭐 시스템 위기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지금 국제 유가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제 실시간으로 WTI 이제 원유 선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는데. 이제 다음 달 CPI가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리 인하를 또 해주게 됐을 때 서비스 물가가 또 다시 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볼 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그럼에도 제가 4월에 저점론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5월에 양적 긴축 종료 연준에서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7조 달러 국채 만기에 대한 리파이낸싱에 대한 여부도 이제 5월에 있을 이제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 QRA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4월 정도 이렇게 패닉이 나오고 했을 때가 저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피만 봐도 진짜 PBR이 엄청 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장 참여자들,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의 야성적 충동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고, 사실 어느 지점에 사도 지금은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장주만 사놔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이드카가 발동됐을 때 오히려 반등폭이 더 시원하게 나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게 또 환율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금요일에 탄핵 정국이 좀 어느 정도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환율이 30원 정도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히려 1,470원 가량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원래는 1,500원 위를 예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원스럽게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상승이 나온 30원 상승이 나온 것들은 조금 단기적인 우려가 조금 과해서 나온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환율이 좀 조정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키워드는 요새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정치 테마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시장은 이렇게 급락 장세를 펼치는데도 이쪽으로 수급이 확 이동되는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짚어드리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를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않느냐는 이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선고를 보고 조금 차라리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랠리가 달릴 조건은 이제 만들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조기 탄핵이 되다 보니까 60일 안에 어쨌든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6월 3일이 지금 잠정일자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각 당에서는 빠르게 후보 선출해야죠. 6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한 분들을 보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내일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14일에 홍준표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고 또 9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지금 이제 주요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아직 등판을 공시화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어요.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리고 뭐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 등판 공식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차라리 인물주들을 볼 거면 공식화를 안 한 쪽에서 조금 포텐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세븐이라는 것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더 거론이 된 사람들, 뭐 특히 이제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쪽은 대선으로 조금 이제 그 후보로 확실하게 거론되다 보니까 그쪽이 나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큰 쪽에서 사실 더 기대할 수 있는 변동폭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등판을 하지 않은 쪽에 대한 어떤 관련주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물주보다도 더 저는 잘 봤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정책주입니다. 사람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공통의 정책주들 항상 이야기하는 교육주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출산 장려 테마주들도 잘 봐야겠지만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밸류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작년에 총선 이전부터 밸류업 이야기 나오다가 우리 시장이 작년에 너무 못 가다 보니까 결국에 뭐 상법 개정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지금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시즌으로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등판이 확정된 인물보다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쪽에서 들어가시는 게 세론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인물 쪽보다는 정책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정말 부각을 받은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ABL 바이오였습니다. 4조 규모의 기술 이전 소식이 전달이 됐고 이 규모가 국내 두 번째로 큰 규모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 특히나 조금 주목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의 그 GSK사와 4조 원대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고요. 이 기술 이전 금액이 총 이제 4조 원이긴 한데 단기 마일스톤은 한 700억 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ABL 바이오 같이 조금 덩치 있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 이런 재료가 등장을 해주면 바이오 업종 분위기가 조금 훈풍을 불 법도 한데 사실 지금은 그럴 상황은 그쵸. 전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지 않으면 신중론이 더 가동이 많이 됩니다. 근데 뉴스가 하나 뜬 쪽에 자금이 또 세게 몰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상한가를 가고 중간에 뭐 풀리긴 했습니다만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며칠 더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자금이 오늘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게 들어간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다 시선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차트를 한번 조금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ABL 바이오 보면은 오늘 이렇게 점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장중에 요만큼 풀려서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그 위치가 보면은 상장일에 거의 최고점 구간에서 이런 흔들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제 두 가지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보면은 이 상한가를 갔을 때 이제 상한가가 장중에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같이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려나 보다. 정고점 맞고 떨어지네라는 생각 때문에 매물을 많이 내놨을 수도 있고요. 그 매물을 의도를 해가지고 누군가는 매집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장중에 풀리다 보니까 상한가가 이 뉴스로 인해서 아직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추후에 매수를 함에 따라서 상한가를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공통점이 뭐냐면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거고 모든 이제 매물대들을 넘는 곳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랠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현저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직 매수 전이신 분들은 뭐 내일 소폭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봐도 조금 단기적인 어떤 그런 시세 차이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주목을 받은 키워드들 3가지로 한번 압축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긴 호흡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언제나 기회를 준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합쳐서 131조 원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또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42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장 초반에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던 우리 시장 참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651선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는데 오늘 외국인은 또 코스피에서 현선물 시장 합쳐서 모두 3조 원 가까운 투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관세의 여파 그리고 외부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시장일수록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등 종목으로는 한국전력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시가총액 100개의 종목 중에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방어주 그리고 대표 내수주로 거론되는 이 한국전력이 오늘 외국인의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하나비전, 하나오션과 두산, 현대로템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매수세가 유입됐음에도 오늘은 모두 파란불 키면서 장 마감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 5.17%의 급락,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사실 시가총액 100개 종목 중 99개의 종목이 모두 파란불을 켰기 때문에 일제히 파란불 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 그래도 삼성전자를 오늘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과 신한지주, 현대차를 담아가는 기관의 모습이었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시면 SK하이닉스, LG전자, 이수페타시스, 하나비전과 삼성중공업 중심으로의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또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네,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리서치, 온코닉 테라퓨틱스, 동성 화인텍이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급락세를 보이면서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바로 안랩입니다. 오늘 19.28%의 상승세인데 이 조기 대선 기대감에 관련 대표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수급을 또 받기도 했고요. 조기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정책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했습니다. 안랩도 안철수 관련 종목이죠. 19.28% 상승세로 오늘장 유일하게 빨간불 켰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ABL바이오는 오늘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로 함께 엮이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펩트론과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과 삼천당 제약 등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인과 기관은 2차 전지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도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도 담아갔던 종목 중에 코나아이입니다. 이 관련된 종목, 이재명 정책 테마주로 움직이는 이 종목은 27.78% 오늘 급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또 세 번째로 많이 담아갔던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보시면 알테오젠과 HLB 생명과학, 그리고 JYP엔터와 에코프로비엠을 담아가는 기관의 모습이었고요. 매도 종목으로 함께 보시면 ABL바이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기관과 외인에서는 차익 실현을 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ISC, 주성 엔지니어링과 삼천당 제약까지 오늘 기관에서는 강하게 팔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기되어 있는 일정이 워낙에 변수가 많다 보니까 시세를 따라가는 거래를 하다 보면 결국에 물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미리 저점에서 올라가기 전에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공부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또 중요한 스킬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법을 가지고 나와서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시 후에 리뷰 드릴 종목은 벌써 이연 상한가에 갔습니다. 잠시 후에 리뷰 드릴 건데요.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제가 충분히 몇 개월 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시장 상관없이 다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증명을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를 잡아내는 기법이에요. 자, 똑똑한 돈, 이 스마트머니란 무엇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포가 있습니다. 그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보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럼 이런 똑똑한 돈들은 뉴스보다 먼저 들어오겠죠. 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이 되기 전에 당연히 이 돈들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잡아낼까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게 있죠. 제가 만들어 놓은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자금들을 한 번에 다 잡아낼 수 있느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며칠 보신 분들은 충분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호가 실제로 뜨고 나서부터 추세 흐름이 어때요? 급격하게 반전을 하죠.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되게 좋은 기법 같아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매 포인트를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항상 드립니다. 좋은 기법과 좋지 않은 기법은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기법이 수익이 되게 잘 나오는 기법이에요. 근데 매매 방법론 자체가 복잡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가 올라가겠죠. 스마트머니 기법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잠시 후에 설명 도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법이 간단해야 되지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성이 좋은 기법은 승률이 좋은 기법이다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다 보시면은 기법을 중간에 만드는 과정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특정 패턴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하락할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으면 아, 요거는 좋은 모델이야, 기법이야 라는 생각에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사용하다 보면 어때요? 여전히 마이너스가 납니다.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승률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비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겼어요. 표면상 좋죠? 근데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져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반면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손실 확정을 냈을 때 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폭이 더 크다면 어때요? 승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입니다. 그리고 간단한데요, 하나씩 윗줄부터 설명 도와드려 볼게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야 돼요. 그죠? 이 포착이 된 날, 이 포착된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로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에 갑자기 거래량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일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추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포착일 캔들 있잖아요. 캔들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시장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의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종가가 내가 모니터링이 안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신다면 추후에 이제 종목들 리스트업 해놨다가요. 추후에 기준봉 고점 있죠.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너 쉽다면서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요 방법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호가 포착이 되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그냥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추가 매집을 하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선 매수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뭐예요? 손실입니다. 손절. 손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승률보다 중요한 건 손익비입니다. 손익비를 좋게 하기 위해선 손절도 잘 지켜야겠죠. 요 스마트 머니 신호랑 손절 추세선은 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 요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다 요거 제공해 드립니다.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니까 신청을 하셔서 다 받아가시면 되고요. 요 기준만 우리가 잘 숙지하고 거래하면은 어떤 게 가능해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의 좋은 기법이 완성이 됩니다. 손실 나올 수 있어요. 100%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다만 나왔을 땐 짧게 나와야 되고 수익을 챙겼을 때는 굉장히 크게 잘 챙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예시 종목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문들을 항상 가지시죠. 야, 예시 종목은
다 그냥 사실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냐. 주가가 이미 크게 올라간 거에 그냥 기법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자세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검증하는 마인드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분들은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제가 최근에도 공략주들을 많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방송 말미에 항상 이 기법으로 잡아낸 공략주들을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다 방송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안 가고 손절가를 먼저 준 경우들도 상당히 있지만 올라간 경우들이 더 많고 올라갔을 때 그 상승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제가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잠시 후에 세 종목이나 이미 수익이 난 종목 공략주로 소개해드려서 수익이 난 종목들을 어떻게 돼요? 제가 잠시 후에 리뷰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 종목부터 리뷰 종목들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표 예시 종목인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한국 첨단 소재 다 아시죠? 올해 1분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었던 테마 바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테마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뜨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세게 급등을 하죠. 가뜩이나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스마트 머니 기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 매집 자금들을 먼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기술 이전 체결이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이 뉴스를 12월 18일에 접했겠죠. 자, 기술 이전이 체결된다는 거 뭐예요? 양사 간에, 양쪽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체결이 되고 그리고 공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시가 됐을 때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 알 수 있어요? 협의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의 성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회사 내부 관계자가 그러면은 주포들이냐? 함부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거, 이 신호 자체가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포들이 매집을 했다라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신호는 먼저 포착을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스 발생에 제가 이때 표시해놨습니다. 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급등이 쭉 나오게 되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때가 12월 18일이거든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바로 11월 12일에 포착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포착일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포착일 전과 직후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다가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죠? 그러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뉴스 나오는 날 이전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이 가운데에 있는 거래량이 늘어난 것들은 뭐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이 요날 매집을 시작해서 요날 추가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스마트 머니 기법 이론을 가져오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종가에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을 깨지 않고 390% 이상 급등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다 이런 모델대로 간다라는 거. 제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잠시 후에 제가 공략주 리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들로 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엄청나게 잘 디테일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제가 공략주로 증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제 말을 하나도 믿지 말아라. 믿지 말고 이 기법 제가 PDF 파일로 정리해서 다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직접 검증하시고 직접 검증된 만큼까지만 믿으시고 이용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집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 어떤 그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또 이제 상승을 하기
이전의 어떤 그 빌드업들을 잘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야 그냥 계속 올라가고 주도주만 잘 잡으면 차트 안 봐도 되죠. 그죠?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막 풀리는 시장은 어때요?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이런 어떤 패턴들, 기술적인 분석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옥석을 잘 가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기법 자료집 100페이지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패턴이 나오고 실전 사례가 나오고 작동 방식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을 했을 때 이 패턴이 나왔을 때 몇 % 확률로 올라갈 수 있는지 다양한 공식과 패턴들 제가 자료집 100페이지짜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요새 시장 많이 어렵잖아요. 이 자료집도 제가 그냥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도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 더 많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냥 제발 받아가셔서 확인하시고 검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요동칠수록 스마트 머니 기법은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합니다. 이슈에 따라서 반응하는 종목들도 표착해내고요. 기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타나니까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료 자료집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 제공되고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오늘도 수익률 탑5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새로운 종목이 한 가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4월 1일 추천을 받은 유라클이라는 종목이 수익률 114% 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리뷰 종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2월 3일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한번 살펴주시죠. 이 종목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유니온 같은 경우도 제가 공략일로 소개를 드리고 목표가를 비교적 빠르게 그 다음날 달성을 그쵸. 해줬었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 항상 수혜를 보는 것이 중국에서 꺼낼 수 있는 게 히토류라는 카드입니다. 특히 정제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90%를 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미국에서 무기를 만들 때라든지 휴대폰을 만들 때라든지 배터리를 만들 때 다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자원인데 사실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항상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카드로 씁니다. 34%씩 지금 보복 관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역수혜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각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하루 딱 오르고 끝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사실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히려 또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뜨기 이전의 추세에서 뜨고 나서 그 다음날 시세가 좀 며칠 동안 주다가 조정이 쭉 깊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더 보강으로 해드렸었던 게 뭐냐면 이 무역전쟁 이야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반복할 거다. 그래서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안 나왔을 때는 쭉 빠질 거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은 매수를 해도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지금 이제 오늘 또 반등을 하기 또 시작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2차 목표가 제가 그 8,000원으로 제시를 드렸었는데 8,000원 목표가 보고 지금 현재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지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히토를 테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들어갈 자리는 남아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8,000원까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이 오늘 유라클인데요. 정치 테마주로 이 종목이 연관이 되게 되면서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목표가 114%를 기록을 해냈어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 AI 때문에 정책 테마주로 엮이기는 네.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게 종목을 이야기 들었을 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공기업 수주를 막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기업이다. 네. AI 플랫폼 기업으로 흑자 기업이
한국은 특히 없거든요. 그게 가능한 기업이다. 그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라는 거고 LLM 모델도 내놓을 정도로 지금 확장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또 뭐냐면 LG 엑사원 AI와 협업을 통해서 수익 구간에 지금 돌입을 했다. 그러니까 네.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정치 테마랑 같이 엮이면서 11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3연상을 올라갔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은 자 보시면 제가 이 4월 1일에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3연상이 이후에 나온 겁니다. 자 이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올릭스라는 종목을 제가 대표 예시 종목으로 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연속 상한가를 가는 그때도 3연상 같은 경우인데 정말로 예시 종목 같은 게 나오잖아요. 공략주를 소개를 드려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신호를 꼭 받아가시는 것이 이런 기회를 잡을 어떤 이제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호가 포착되기 전에 옆자리로 계속 왔어요. 네.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4월 1일에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을 뿐입니다. 뉴스는 이후에 나오는 거죠. 예, 신호가 뉴스 이전에 항상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간 안에도 정말로 이런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100%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온다라는 거. 제가 이 종목으로 증명드렸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꼭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 관련된 모멘텀으로 또 힘을 받아간 만큼 단기간에 이렇게 11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다 주면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왠지 불안해지실 것 같아요. 아무리 모멘텀 자체가 좋더라도 예.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조금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가 목표가를 네. 35,000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명확하게 어떤 일정을 가진 모멘텀에 저는 집중을 네.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오늘 제가 공략주로 준비한 것도 사실 그런 포인트도 같이 있는 스마트 머니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60일이라는 어쨌든 그 대선 일정이 네. 지금 정해지고 있는 상황.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 일정이 확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이쪽에서 자꾸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자금이 몰리던 쪽에 더 세게 몰릴 수 있어요. 이 3연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물론 올라가면 갈수록 리스크는 커지겠지만 그리고 신규 매수는 지금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다 매도를 할 필요도 없다. 35,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럼 비중도 그대로 들고 갈까요? 한 20% 정도는 좀 덜어내면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부 정도는 정리를 하시면서 들고 가 보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은 SAMG엔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정치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게 저출산 관련된 맞습니다. 모멘텀이 예. 있잖아요. 이미 좀 2차 달성 수익률이 50% 가까이 보고 있는데 약간 눌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재료를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도 버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명확한 이제 일정이 있는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출산 테마죠. 그쵸? 그렇죠. 티니핑이 워낙에 이제 아이들도 많이 네. 보가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티니핑이 지금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은 미디어 콘텐츠 소비량이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왔을 때는 이것도 5월에 전면 해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재료가 대기가 되어 있는 명확한 재료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옆 추세를 그리다가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와 협업, MOU 체결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를 보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잡으면 이 뉴스 전에 매수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으로도 충분히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무료로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시장일수록 좀 받아가셔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봄이 괜찮겠죠? 예, 좋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지금 좀 눌림보다는 어느 정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신규 매수 가능도 예, 가능합니다. 이 종목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리뷰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법으로 미리미리 포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도 역시나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바로 살펴봤던 종목이 SAMG 엔터가 한알령 기대감을 좀 받아가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기대감을 받아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삐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삐아라는 종목은 화장품 종목으로 사실 제 파우치에도 좀 있는 그런 화장품이긴 한데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미 여자들 사이에서는 인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여전히 그 포인트는 앞에서 사실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주요 포인트인데 준비한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색조 화장품 회사죠. 이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색조 화장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또 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한한령 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화장품 업체들 당연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왕홍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 중에 있다라고 해요. 현재 그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 22년도 이후에는 50%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또 중국뿐만 아니고 베트남, 일본, 유럽, 북미 등으로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되면 업사이드 요소가 충분히 있는 직접적인 이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보면 이 일정이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일정입니다. 이제 올해 이번 달이죠. 4월에 민간 문화사절단을 또 이제 한국에 파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 5월에는 전면 해제 기대감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맞보복 대놓고 무역 맞짱을 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선제적으로 주변 국가들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한령을 실제로 해제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월 주봉 차트를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왜 준비했냐면 합병 비율을 다 더해가지고 이 공모가, 동사의 공모가가 7,334원이에요. 제가 녹색 이제 선을 표시를 아래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 구간 바로 윗단에서 거래량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 신호다. 이게 원형 바닥 패턴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스마트머니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신호가 뜨고 나서 어때요? 거래량이 최근에 더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도 또 이제 주요 일정들이 또 앞에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지금 뭐 이제 흑자인 기업입니다. 적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낮은 데 비해서 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2,600원, 손절가 9,7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삐아라는 종목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1차적인 목표가로는 12,600원, 손절가 9,7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함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상황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내일만큼은 조금 덜 흔들리는 시장이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